네, 이번 수설은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아주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은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75bp까지 확 올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미국 증시는 어제 폭락 마감했는데요. 거기다가 경기 침체 이슈까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장단기 금리차까지 역전되고야 말았습니다. 거의 반년이 넘게 벌써 6월이잖아요. 하락장에 대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하락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하락장이 아니다. 장례식장이다 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순달람은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려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스닥 100 지수에 등록된 종목들 중에서 지난주에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무엇이었는지 여기 수익률 상위 탑 10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목들을 보시면 먼저 이제 등락률을 한번 볼게요. 저번 주 등락률인데요. 이런 적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수익률 상위 탑 10입니다만 8위부터 여기 준비되어 보시죠. 8위부터 10위까지 지난주에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난주에 나스닥 100 지수에 등록된 종목들 중에서 오른 종목은 여기 7종목밖에 없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지난주에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 하락이 컸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각 종목들이 속한 테마를 한번 써봤는데요. 주로 색깔들이 겹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인 음식료 업종 크래프트 하인즈랑 여기 닥터페퍼 보이실 거고요. 이런 종목들이 강세인 것은 뭐 이해가 갑니다만 증시 폭락 속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인 여기 3위에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주간 기준 상승을 기록했다는 것은 좀 갈목할 만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순달람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만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성장세가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부분도 꾸준히 체크를 제가 딱딱딱 하면서 이 관련 소식이 있을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재되어 있는 게 테마가 바로 중국 빅테크입니다. 1위를 기록한 핀투어투어 그리고 2위인 징동닷컴, JD.com 모두 다 중국의 온라인 리테일 사업자이고요. 그리고 4위와 8위에 각각 수익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네 가지 종목들 모두 다 중국 빅테크에 해당하는 종목들이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급락하는 반면에 중국 기업들이 이처럼 반등세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중국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시려는 투자자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중국 빅테크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여기 4위에 랭크되어 있는 넷이즈에 대한 이야기로 달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굳이 여기서 넷이즈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지 그것부터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표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넷이즈는 중국 인터넷 테마에 속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인터넷 ETF인 KWEB, 그러니까 K웹과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먼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넷이즈와 K웹의 상관관계를 뜻하는 건데요. 상관관계는 다들 아시겠지만 1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 둘 간의 상관계수는 약 0.9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방향성이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것은 작년 7월 이후에 넷이즈와 K웹의 주가 추이를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제가 작년 7월이라는 것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때가 시진핑을 필두로 해서 중국 공산당의 빅테크 때리기가 본격화됐던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성적이 계속 좋지 못하다가 지난 3월에 저점을 찍고 5월 중순부터는 확실히 좀 반등세가 엿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K웹이 보이고 있는 상승세보다 넷이즈의 상승세가 유독 눈에 띈다는 점이 좀 저는 흥미로웠었습니다. 넷이즈가 그렇다면 중국 인터넷 업종 중 유독 강세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우선 넷이즈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넷이즈의 사업부별 매출과 매출 총 마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색깔을 보시면 여기 노란색이 가장 많죠. 노란색이 바로 게임 관련 매출입니다. 네, 그렇죠. 넷이즈는 게임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중국의 선도적인 게임 업체입니다. 전체 매출 중에서 게임 매출이 거의 7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게임 매출의 성장으로 인해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매출이 매년 25%씩 늘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게임을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유다오라고 불리는 스마트 교육 관련 사업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어요. 게임 업체인데 교육 관련 사업도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것이지만 이 부분도 향후 잠재 성장이 보이는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관련된 매출인 녹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중국의 게임 산업에서 네디즈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방귀를 뽕 끼는 기업인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제가 그래서 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실게요. 지난 4월 한 달간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제가 그려본 겁니다. 여기서 사실 1,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왕자 영녀와 화평 정령은 텐센트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 둘이 압도적이라서 순위가 잘 바뀌지는 않아요. 왕자 영녀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상당히 비슷하게 만든 중국판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평 정령은 한국의 크래프톤, 크래프톤이 만든 배틀그라운드의 중국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뒤따르는 것이 네디즈의 몽환서유와 미호요가 서비스하는 한국에서도 최근 인기가 엄청난 원신입니다. 그러니까 텐센트를 바로 쫓는 것이 네디즈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순위에는 없지만 사실 네디즈는 100몇십 개의 게임 IP들을 다수 보유한 기업입니다. 네디즈는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할 능력이 그래서 충분히 있고요. 더군다나 중국에서 게임 규제가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외국 개발사까지 인수를 단행을 하면서 그 능력을 흡수해서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버워치, 하스스톤, 히오스 이런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들을 독점적으로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블리자드가 올해 초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인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네디즈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패스 생태계 그리고 엑스박스 생태계가 결국 소니를 앞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관계가 이렇게 네디즈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매출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영업이익 지표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왼쪽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디즈의 영업이익과 그 성장률을 제가 그려본 건데요. 영업이익도 2018년 잠깐 힘들었다가 성장률이 두 자릿수로 꾸준히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시진핑 주석이 게임은 중국 인민에게 있어서 아편이다라고 아주 충격적이고 강한 발언을 했었었는데요. 그리고 잇따라서 중국 게임 관련 규제들이 과격할 정도로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익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 기업이 경쟁력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게임 기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재밌는 게임을 잘 만들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와 관련해서 오른쪽 그래프를 이번에 한번 보시면 이것은 네디즈의 총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네디즈의 경우에는 작년에 특히 크게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9% 정도 하나요? 16% 정도 되네요. 작년에 특히 크게 많이 올라서 매출의 16% 수준까지 늘어났는데요. 이 정도 수치는 경쟁 기업인 텐센트의 9.3%랑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리자드도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연구 개발에 네디즈가 진심이라는 뜻이고 또 게임 개발에 열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데 왼쪽처럼 영업이익은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익을 잘 올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게임주 대장은 뭐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텐센트인데 왜 굳이 네디즈를 여기서 말을 하냐고요. 저도 그 생각 때문에 네디즈와 텐센트의 주가가 올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였는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차트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미국에 상장된 네디즈이고요. 노란색이 바로 홍콩에 상장된 것입니다. 똑같은 기업이고 똑같은 주식인데 뉴욕과 홍콩 두 곳에 모두 다 네디즈가 상장한 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경쟁사인 텐센트죠.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1분기에 하염없이 내릴 때에는 두 기업 모두 다 비슷하게 움직였었는데요. 그 이후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극복을 해가는 과정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결국 올해 기준 수익률이 네디즈는 플러스를 기록한 반면에 텐센트는 아직 마이너스 17%라는 암울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만큼 네디즈가 상승 탄력이 좋다라는 말이고 그 상승 탄력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오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텐센트는요, 게임 매출이 상당히 뭐 크긴 하지만 전체 매출로 따졌을 때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관해서는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식은 텐센트가 아니라 네디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재밌는 그래프를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국가별로 모바일 게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했는지 그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게임에 쓰는 돈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현질을 더 적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작년 1분기에는 코로나가 아주 극심해가지고 언택트 수요가 극에 달했었고 집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까 게임에 쓰는 돈도 많았었던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 바야흐로 리오프닝 시대고 뭐 밖으로 나가 놀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밖으로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 보니까 보복 소비 때문인지 가게에 사람들이 아주 꽉꽉 들어찼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코로나 다 잡겠다고 하면서 방역을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다시 언택트 수요를 늘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언택트 수요 업종인 모바일 게임 관련 매출이 중국에서는 올해 1분기에 홀로 이렇게 반등을 한 것이죠. 네, 여기 다 내리고 있는데 중국만 이렇게 뿅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도 지금 최근 커지고 있지만 게임이라는 것이 경기 대응적인 또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둔화가 되면 밖에 나가서 돈 쓰는 게 조금 아깝고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뭐 소소하게 뭐 게임을 하는 인구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따라서 다른 중국 빅테크 업체들보다 네디즈 같은 게임 쪽이 오히려 지금은 더 매력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순달람이 아니죠. 네디즈가 정말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선방을 잘 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을 하고 또 그게 합당한 논리인지 알아보기 위해 좀 더 딥하게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게임 기업을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바로 역시나 규제입니다. 게임이 정식으로 중국에 출시가 되려고 한다면 신문 출판 광전 총국이라고 불리는 이름이 어려워요. 여기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다 보니까 매년 그 승인 숫자를 줄여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도 출시가 안 되고 성장도 정체가 되고 했었던 건데 지난 6월 7일에 그 변화가 감지된 겁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최대 숫자의 게임 승인을 규제 당국이 단행한 건데요. 이로써 비정상적으로 조금 높아 보였던 규제의 의지가 좀 정상화된 것이 아니냐라고 게임 산업의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것은 굳이 게임 기업뿐만 아니라 게임 기업에 투자할 때 다 통용되는 포인트인데요. 그것은 이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임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이라는 건데요. 신작 게임이 언제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게임들이 얼마나 성공할 만한 게임들인 건지 그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어서 게임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디즈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올 하반기에 기대가 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반기에 대작들이 줄줄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임모탈, 그 다음에 해리포터 매직 어웨이큰드, 반지의 제왕 라이즈 투어 이렇게 엄청난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들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들은 중국에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사실 더 인기가 많은 IP인 것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 네디즈의 해외 매출도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 매출이 만약에 유의미하게 늘어나게 된다면 네디즈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점도 단순히 중국 내수용 기업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말인즉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글로벌 기업이 아무래도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더 높을 테니까요. 저는 네디즈에게 있어서 이번에 가장 기대할 만한 게임은 역시나 바로 이거 같습니다. 네, 공포의 군주 디아블로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블리자드가 내놓은 첫 번째 모바일 신작인 디아블로 임모탈인데요. 현재 중국과 동남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6월 2일에 정식 출시가 된 상태고요. 한국도 서비스가 돼요. 중국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됐는데 23일부터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네디즈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맡게 됐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디아블로 임모탈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인터넷에서 막 반응을 살펴본 결과 이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이 굉장히 좀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은 출시 직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1위를 기록을 했었으니까요 말입니다. 네, 이게 뭐 그 애플 앱스토어 무료 게임 기준 매출 순위인데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빨간색이죠. 네, 1위를 기록했다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파란색은 네, 동남아시아 쪽이랑 중국은 아예 색칠이 안 돼 있는데 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디아블로 이모탈이 출시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국가별로 순매출을 추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미국과 일본, 한국 순으로 매출이 집계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게임에 대해 사전 예약 등록을 해둔 게이머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3,500만 명쯤 되는데 이 중에서 1,500만 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향후에 중국에서 이 게임이 정식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면 미국보다도 어쩌면 더 매출이 빠르고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만큼 중국인들은 블리자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반기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타이밍인 겁니다. 그래서 이쯤 돼서 한 가지 또 리스크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하나하나 좀 유심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화를 좀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 차트는 네디즈의 선행 PER을 제가 약 5년 동안의 추이로 그려본 겁니다. 현재 네디즈의 PER은 5년 평균을 넘어서서 23배를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싼 가격, 저렴한 가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이런 높은 PER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0년 여름에 초록색 보시면 돼요. 지난 2020년 여름에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PER이 높은 수준에서 약 2개월 정도 지속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 상반기 전체에 걸쳐서 언택트 수의 기대감으로 높은 PER을 유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지속이 됐었어요. 이번에는 디아블로,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까지 이런 게임들 출시로 인해서 지금의 PER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 회로를 한번 돌리게 됩니다. 물론 증시가 하락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신중하게 투자 흐름을 판단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장인데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말고요. 꼭 성투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도우미인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